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해외축구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해외축구를 더 많이 봐주시는 거 알죠?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축구도 많이 다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많이 눌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거 말씀드리자면 주간은 이렇게 분석을 잘 됐고요. 거의 올킬 했는데 손보 빼고는 거의 다 맞았다. 예, 그래서 오늘 일요일 마무리. 오늘이 경기가 더 많아요. A축구 20경기이고요. EPL 2부도 11경기인가? 그래서 총 31경기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만들어서 같이 보내드리는 거고, 분석은 요 20경기만 할 예정입니다. 결장자나 이런 거를 보고 가시고 싶다면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도 오늘 또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해외 축구는 주력 부주력보다는 로또가 가장 아쉽죠. 로또를 뭐였더라? 크레몬의 햄무, 사솔로 무, 그 다음에 울버햄튼 무 이렇게 줬는데 32.2배 정도였는데요. 야, 무슨 울버가 3대0 승리를. 제가 만약 울버승을 봤어도 팬물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3대0은 제가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울버 마인승 오바? 이건 사실 분석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해외 축구도 열심히 주력과 로또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첫 경기 레스 게리런 가봅시다. 첫 경기가 라치오 대 나폴리고요. 첫 경기부터 어려워요. 라치오는 9위, 나폴리 3위고 저번 시즌 맞대결에는 1승 1무로 라치오가 리드를 하고 있긴 해요. 잘 비등비등 잘 싸워요. 라치오도 지금 리그 4경기에서 무패로 나쁘지 않은, 이기진 못하는데 또 지진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볼로냐랑도 무승부하고, 나폴리는 리그 지금 1승 우디한테 져가지고 연승 끊겨서 크레모네 상대로 2대0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폴리도 폼이 좋아요. 슈퍼컵도 우승하고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 하면서 폼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잘할 것 같고, 라치오는 뭐 결장자가 공격수에 뭐 카스텔라노스 이적 GTD로 떠 있고요. 그다음 공격수에 디아 국대 차출로 안 나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미드필더 앙귀사, 데브라이너 빼곤 다 나와서 원래 나오던 애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최근 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폴리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나폴리가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이기거나 지거나 또 둘 중 하나 할 것 같은데, 또 개뜬금없는 무승부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번 시즌 맞대결 전적이 좀 밀리고, 라치오가 최근 들어서 나폴리한테 최근 들어 진 적이 없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폼으로 보면 라치오가 좋아 보이는데 이 맞대결 상성이 많이 밀려요. 최근의 경기 맞대결 보면은 라치오가 지금 맞대결 4연승 중입니다. 지금 최근 6경기 만나서 동안 4승 2무로 지지도 않고 4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저는 나폴리가 조금은 더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언더를. 저 오늘 경기 수가 많아가지고 보험은 따로 말 안 하겠습니다. 보험 말해봤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리즈 대 맨유. 리즈는 지금 상승세죠. 리그 6경기 연속 무패. 리버풀, 썬더랜드, 쿠펠, 브렌트포드, 리버풀, 첼시. 최근에 리즈 폼이 상당히 좋아요. 지지도 않고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장르권은 탈출한 지 오래고. 맨유는 쉽게 울버햄튼이랑 무승부하면서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긴 해요. 아스턴빌라한테 진 거 말고는 맨유도 사실상 진 거 말고는 6경기 연속 무패긴 해. 빌라는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유도 잘 지진 않아요. 잘 지진 않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 맞대결 꽤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리즈 같은 경우는 미드필드 안파두 경구누적으로 안 나오고, 원래 안 나오는 숑 롱스테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의 조 로든 발목 부상으로 안 나온다. 맨유는 수비수에 원래 안 나온 데리히트, 그다음 마즈라오이 등등 안 나오고, 부페도 안 나오고, 은베우모도 아직도 국대 차출이라 안 나오고. 그래서 맨유도 살짝 공격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짝 걸린다. 맨유도 잘 나가긴 하지만 리즈도 잘 나가고 경기력이, 공격력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즈가 충분히 이길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배당도 요렇겠다. 리즈 역배 한번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리승 5불 한번 2대1, 3대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비야 대 레반테. 세비야는 11위, 레반테 리그 꼴등이고요. 세비야는 지금 뭐 잘 나가다가 또 레알한테 2대0 졌고요. 잘 싸우다가 후반에 이제 레드카드 받아서 동력을 잃고 한 골 더 먹히면서 졌다. 레반테는 소시랑 무승부. 레반테는 강등하겠죠. 근데 오비에도보다는 확률적으로는 좀 더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긴 해요. 그래도 그렇게 매력이 있는 그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비에도 뭐 이런 애매한 팀들은 잘 잡아요. 그럴 때 승점을 좀 얻는 느낌이고, 결장자 같은 경우는 세비야의 수비수 마르카오 퇴장당해서 안 나오고요. 국대 차출로 아담스 공격수 안 나오고, 국대 바르가스 안 나와서 세비야가 공격적에서는 조금 답답하긴 한데 상대가 레반테라 할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레반테도 수비수의 산체스, 공격수 에용 안 나와서 레반테도 공격이 답답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언어반은 저는 언더 보고 싶고요. 승패는요, 세비야. 22시에 세비야 FC가 레반테 UT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알아. 갑자기 시리가 말을 해버리네. 저는요, 무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나 햄무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승부 한번 시원하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피오렌티아 대 크레모네. 피오렌티아는 이제 리그 첫 승 하자마자 또 지면서 저는 피오렌티아가 진짜 강등을 당할 것만 같아요. 파르마한테도 결국 밀었지만 또 결국 한 골 먹히면서 냅다 패배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얘는 진짜 안되겠다. 크레모네도 조금 하락세긴 하지만 피오렌티아보다 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피오가 정배인데 저는 굳이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피오를. 예. 피오는 뭐 딱히 결장자는 없고요. 크레몬에도 없어요. 다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크레몬의 프랜승을 안 볼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언더 보고 싶고요. 그래, 프랜승이 냈다 역배치가 바래야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세유 대 낭트 말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3일, 낭트는 강등권이고요. 저번 시즌 맞대결에는 2승, 마르세유가 2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 홈이 무패라 쉽지 않아 보이죠. 낭트 입장에서 6승 2무 0패로 강하다. 낭트는 원정에서 1승 3무 4패로 그렇게 강한 편은 또 아니라서. 그래서 마르세유는 직전 이제 모나코도 잡고, 리란테는 이제 상성 밀려서 진 건 좀 아쉽지만 그거 말고는 잘 나가고 있고, 낭트는 앙제한테 4대1 지는 꼬라지 보고 얘네는 최근 못 가겠다 싶은 생각이 머리에 촥 들어요. 머릿속에 촥 들어온다. 그래서 마르세유 결장자 수비수의 아구에르드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요. 나머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낭트도 주전 수비수의 아와지엠 국대 차출로 안 나와서 공격수의 모하메드까지 안 나와서 굳이 낭트 볼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그래서 마르세유가 마인승 안 해주면은 좀 서운한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3.5였네 이거. 저는 말세 마인승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3.5도 한번 오바 도전 해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턴 대 브렌트포 순위 붙어있고요. 승점도 붙어있습니다. 한 점 차이라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는 1대1 무승부가 나왔고요. 비등비 똑같았어요. 거의 반대 반반이었고요. 저번 시즌도 에버턴의 1승 1무로 승부를 많이 하긴 합니다. 두 팀이. 에버턴은 진짜 노팅엄 잡고 벌리랑 무승부하고, 브렌트퍼는 토트넘이랑 무승부하고 보모스 4대1 잡고. 그래서 브렌트퍼 폼 좋죠. 에버턴도 나쁘지 않고 서로 괜찮다. 브렌트퍼는 이제 원정이 조금 불안해서 이 원정 불안이 조금 있는 팀이라 요것만 살짝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에버턴은 제 이름으로 알았어요. 제 이름으로 쪼꼬 사료예요. 그래서 마이클 킨 GT 떠있고요. 공격수에는 원래 안 나오는 두스버리 홀 게이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은디아에까지 안 나와서. 에버턴도 공격이 살짝 애매해요. 노팅엄 상대로 물론 2골 넣긴 했는데 노팅엄이라 넣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렌트폰 다 나오고요. 그래서 브렌트폰 역배? 원정 불안만 없으면 저는 충분히 볼만하다. 브렌트포가 원정에서 원래 승이 없었는데 최근에 울버 원정 가서 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입어서 2연승을 할 만하지 않나. 그래서 무승부냐 브랜 승이냐를 보자면 브랜 승을 한번 쓱 봐볼까 싶어요. 요거는 이제 보험으로 무승부 갈만하다. 여기 살짝 언지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럼 대 리버풀. 풀럼 12위, 리버풀 4위고요. 1라 맞대결에는 풀럼이 이겼어요. 3대2로. 저번 시즌은 1승 1무로 리버풀이 리드였지만 일단 1라 전반 맞대결에는 풀럼이 잡았다.
잡았나? 근데 또 풀러 홈이냐 근데. 풀럼은 결장자가 수비수의 베시, 테테, 세세뇽, 이렇게 이제 공격수의 뭐 이워비, 조슈아 킹, 축구해제 이 정도. 원래 주전급들은 다 나오니까요. 라울 히메네즈, 뭐 해리 윌슨, 스미스 로우 이런 애들은 다 나와서 수비가 좀 불안하죠. 리버풀은 국대 차출된 살라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원래 안 나오지 말고. 민프로프님 추천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배당 대비 리버풀을 갈만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플럼이 어차피 수비진도 좀 빠지겠다. 리버풀 원정이 봐줄만 하기도 하고. 이건 리버풀 볼만하지 않나. 요런 게 이제 맛있는 마인승 배당을 줄 때가 있다. 저는 리버풀 승을 보고 싶고요. 마인승을 보고 싶다. 많이 뛰어보자. 버프라. 그 다음에 뉴캐슬 대 크펠. 뉴캐 대 크펠이고요. 뉴캐슬은 14위, 크펠은 11위인데 저번 1라 맞대결에는 뉴캐슬이 5대 0으로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벌리 3대1 잡고 해서 잘하고요. 오히려 크펠이 조금 경기력이 좀 많이 내려왔죠. 풀럼이랑 우승도 하고 토트넘한테 지고 리즈한테 4대1 지고 맨시티한테 지고 하면서 리그에서 4경기 동안 승이 없는 크펠이에요. 크펠도 나름 순위가 중상위권이었는데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크펠이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갈런지 좀 궁금하고요. 크펠은 이렇게 좀 올라오려면 확실히 공격 라인 애들이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긴 하다. 부상에서. 뉴캐슬은 수비수 덴번 말고는 원래 뭐 나오는 애들은 다 나와요. 공격수 엘랑가 정도? 수비진 원래 애들은 원래 주전 수비 애들은 안 나온 지가 꽤 돼가지고 그 멤버는 막 리브라멘토, 보트만, 트리피어 이런 애들이 이제 복귀를 준비 중이긴 해요. GTD로 다 바뀌긴 했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크펠은 여기도 비슷합니다. 리차드 GTD 떠있고 뭐 문호즈 안 나온 지 꽤 됐고 사르 뭐 다이치 이런 애들 말하기도 입 아파요. 그래가지고 뉴캐슬이 훨씬 좋아 보이죠. 마인승이냐 뭐 햄무냐 요 싸움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햄무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햄무 5, 그다음 토트넘 대 선더랜드. 토트넘 13위, 선더랜드 7위. 선더랜드는 홈일 때 가야 되는데 또 원정이죠. 선더랜드 홈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맨시티한테도 안 졌죠? 대단한 친구들이야. 대단한 친구들이고요. 토트넘은 브렌트포 원정 가서 0대0. 크펠한테는 1대0 승리. 토트넘도 경기력이 이상해. 예. 순위만큼 하는 것 같긴 해요. 13등. 썬더랜드는 지금 리그 3연속 무승부라서 썬더랜드도 참 답답해. 2부처럼 게임하고 있습니다. EPL 2부 때 썬더랜드가 저랬거든요. 저래서 이제 승격을 직행은 못했어. 프로브로 가서 이제 거기 이겨가지고 이제 올라왔지.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저번 맞대결에는 썬더랜드 홈이었기 때문에 저번 맞대결을 안 했네?
뭐지? 여러 경기씩 하고 바뀌는 건데. 신기하네요. 아무튼 맞대결이 없고요. 아. 떠뜨는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미드필더 사르, 퇴장당한 공격수 시몬스, 뭐 베리발 말고는 딱히 없어요. 우도기 이런 애들은 안 나와 좀 됐고, 나온 애들은 다 나오다. 썬더랜드는 전 경기처럼 똑같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썬더랜드 비슷하다. 그래서요, 토트넘 승을 굳이 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토트넘도 공격적인 면에 좀 답답하거든요. 썬더랜드가 냅다 그냥 누워버리면 메인시티도 못 뚫는데 토트넘이라고 뚫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무승부 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대 베티스. 레알 2위, 베티스 6위. 저번 시즌 1승 1패씩 홈팀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베티스 2대1, 레알 2대0. 레알 지금 리그 2연승으로 정신 차리고 잘하고 있죠. 벨링엄도 오랜만에 골맛 보고요. 그래서 레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바페가 지금 빠진 시점에서 얼마냐 하냐, 얼마나 잘 넣냐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자도 여기도 주전 수비수 후이센, 그 다음에 밀리탕, 그 다음에 음바페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음바페가 없어서 이제 비니시우스, 벨링엄 얘들이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베티스는 다 나와요. 베티스가 특이한 게요, 원정 무패입니다. 2승 6무 0패. 그러니까 압도적이진 않은데요, 또 지진 않는다. 끈적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무승부를 봐야 되는 건지 애매해요. 그래서 베티스 2프랜승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언더 보고 싶고요. 근데 베티스 2프랜승 갈 바에는 차라리 레알 승의 햄물을, 뭔가 베티스 경기 무승부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무패를 한번 가볼만은 하다.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아닌데 가볼만은 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래 10경기 가바나락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복사를 해야 됐어요. 와, 맨시티 첼시 재밌겠는데. 인테르 볼로냐? 이야, 재밌겠는데. 마마마마마마마마 맞불. 오, 3.5는 맨시티 파생. 자, 브레스트 대 오세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줘?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11위, 오세르는 16위고요. 저번 시즌 맞대결 1승 1무로 오세르가 리드를 하고 있긴 한데 브레스트 폼이 좋죠. 직전 레나테 3대1 지긴 했지만 리그 3연승 중이었다가 레나테 아쉽게 졌고요. 근데 날카로웠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오세르는 릴한테 3대4. 저 경기 완전 그냥 정면 경기였어요. 서로 레드카드 2개씩 받고. 예. 저희 타임라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오세르 대 릴이었는데 릴이 골 넣으면서 0대1. 근데 오세르가 동점골에 그 다음에 오세르가 역전골을 해요. 근데 릴이 다시 동점골에, 그리고 릴이 역전을 해. 그리고 오세르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러고 이제 릴이 역전골을 다시 넣습니다. 아주 어지럽죠. 역전에 재역전, 이런 느낌. 이런 정신 나가는 타임라인이 있었고요. 오세르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수비가 참 060님 추천 감사합니다. 넣자마자 먹히니까 수비가 그렇다. 그래서 브레스트의 최근 공격력으로는요, 충분히 오세르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다, 이게 봅니다 저는. 결정자도요, 수비수의 랄라, 무릎 부상으로 나가는 애 말고 없고요. 공격수는 국대 차출 둠비야 말고는 없습니다. 오세르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이제 악파, 공격수의 시나요코, 나마소, 이 둘이 국대 차출이거든요. 근데 존나 야속한 게 시나요코가 6골입니다. 팀 내 6골 2어시, 나마소는 2골 1어시. 시나요코는 이거 팀 1등, 어시도 공동 1등, 나미소는 팀 2등 골, 1어시가 이제 뭐 많죠, 여러명. 그래서 골 1, 2위가 없어요. 골 1, 2위가 국대 차출로 다 나가버렸어. 그러면 오세르가요, 올 시즌에 골을 많이 못 넣었어요. 14골 넣었는데 8골 넣은 2명이 사라지면은 8골 삭제. 그래서 지금 1군 라인업에 남은 놈들이 다 합쳐서 4골. 다 합쳐서 16경기 4골. 그러니까 오세르를 오늘 갈 일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골 누가 넣을 건데? 수비도 안 좋은데 골잡이들 다 사라졌어. 저는 그냥 브레스트 만승에 부마 오블싹, 르어브로 대 앙제 15위 대 12 이렇게 하고, 저번 시즌은 1승 1무로 앙제가 리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르어브로는 지금 리그 승이 너무 없고요. 6경기 동안 무승인데 3무가 있긴 합니다. 앙제는 2연승. 앙제는요, 최근에 무승부 안 해요. 시즌 초중반에 무승부 많이 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기거나 져요. 그럼 좀 화끈해지고 있고요. 르어브로는 무승부 많이 하는 팀이고요. 홈에서 무승부 잘하고, 앙제는 원정 2연승 중이고. 그러니까 최근 폼 보면 충분히 앙제 역배를 때릴만 하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또 르어브로가 결정자도 많아서 굳이 르어브로를 봐야 되나 싶어. 주전 키퍼인 디아우가 안 나오고요, 국대 차출로. 근데 세컨 키퍼인 은파시까지 국대 차출로 안 나와요. 그래서 19살짜리 키퍼 아르그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수의 두쿠레도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요. 공격진도 미드진도 근근히 한 명씩 주전급은 아니어도 빠진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앙제도 주전 키퍼가 빠져요. 코피 국대 차출로 빠지고, 수비수의 카마라 얘도 빠집니다. 서로 주전 키퍼, 주전 수비수 이렇게 좀 빠지는 국대 차출로. 그래서 이 키퍼의 불안함 때문에 앙제가 제가 최근에 무승부를 많이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타이밍이군요. 손잡고 무승부해라. 그 다음에 로리앙 대 메스. 로리앙 대 메스고요. 로리앙 같은 경우는 12위, 메스는 리그 꼴등. 메스는 강릉 가야지. 수비가 말이 안 돼. 저번 시즌 맞대결 있어요. 둘 다 2부였기 때문에 2무였습니다. 0대0, 1대1.
그래서 메스가 로리앙 상대로는 잘해요. 올 시즌은 로리앙이 훨씬 높은 성적이긴 한데, 로리앙은 또 지금 리그도 5경기 연속 무패로 리그 2연승. 리옹도 잡고 알시랑도 무승부하고 폼이 너무 좋아요. 근데 메스도 직전 파생 상대로도 3대2 아쉽게 졌고, 오세르한테 3대1, 스타트한테는 0대1. 그러니까 메스도 최근에 골은 조금 늘렸는데 수비 실점률은 뭐 여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로리앙이 좋아 보이는데, 로리앙도 조금 문제인 게 주전 수비수 3명, 탈비, 쿠아시, 용화 다 국대 차출로 안 나와요. 주전급들 3명이 안 나오고 주전급 1명밖에 안 남아요. 메이테. 그 다음 미드에 아봄, 얘도 주전 미드인데 안 나오고, 공격수에 토신, 다 국대 차출이에요. 5명. 그래서 이 수비가 조금 불안하고요. 메스는 수비수에 브바앙 국대 차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공격수에 디알로, 사빌리. 얘네는 공격이 좀 빠져. 그러니까 수비수 빠진 애들이랑 공격수 빠진 애들이랑, 그럼 뭐냐, 무승부다. 여기도 무승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엘라스 대 토리노 세리에로 갑니다. 엘라스 18위, 토리노 13위고요. 엘라스는 2연승 달리다가 지금 AC밀란한테 3대0. 근데 엘라스 경기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밀란 상대로, 리그 1위 상대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고, 토리노도 칼리 상대로 역전패를 당해서 토리노 2연승 달리다가 두 팀 똑같이 패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즌 맞대결은 1승 1무로 토리노가 리드를 했는데, 엘라스가 충분히 할만한 경기력은 맞았어요. 그래서 엘라스는 수비수 1명, 벨갈리 아웃이고요. 주전급. 토리노는 수비수 1명, 페데르센. GTD 말고는 다 나옵니다. 서로 거의 뭐 풀 대 풀로 맞는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무승부가 안 될 것 같고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엘라스 가냐, 토리노 가냐. 저는 토리노 가겠습니다. Why? 토리노가 엘라스 상대로 맞대결이 강해요. 엘라스가 10경기 맞대결 보면요, 0승 5무 5패로 무승부는 많이 하는데요, 승리를 못해요. 근 13년으로 봐도 엘라스가 마지막 토리노 상대로 이긴 게 2018년이에요. 저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그냥 이 상성으로 2대1 토리노 승을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시티 대 첼시. 맨첼이고요. 맨시티 3위, 첼시 5위. 재밌는 매치업이죠. 저번 맞대결? 여기도 저번 맞대결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번 시즌에요, 맨시티가 2승이죠. 2승이고요. 근데 맨시티 홈에서 1패밖에 없고, 첼시 원정에서 2패밖에 없고, 재밌는 매치업. 맨시티도 썬더랜드 원정 가서 0대0, 첼시도 본머스를 홈으로 불러서 2대2. 서로 공교롭게 또 직전 경기 무승부를 하고 왔다. 폼만 보면 맨시티가 맞죠. 로드리도 복귀했겠다. 직전 경기 이제 로드리가 교체 출전을 하긴 했어요, 후반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교체 출전할 수도 있고, 이제 슬슬 주전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맨시티는 결정자가 수비수의 오라알리, 그 다음에 미드의 곤잘레스, 뭐 이렇게 2명 정도. 나머지는 다 나오고요. 첼시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쿠쿠렐레, 카이세도가 경고 누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도 할만하고 맨시티도 할만하고 재밌는 매치업이다. 하지만 최근 첼시 경기력보다는 맨시티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런 맞대결은요 그냥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배팅 안하고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란다. 언더 보고 싶고요. 승패는요 그래도 맨시가 맞지 않나. 맨시가 또 첼시랑 상대 전적이 워낙 좋아서 첼시도 최근에 근 10경기 동안 맨시티를 잡은 적이 없어요. 오늘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첼시가 마지막으로 맨시티 잡은 게 이제 챔스로 치면 21년이고 리그로 쳐도 21년 5월이긴 합니다. 저때 첼시는 맨시티보다 훨씬 강했는데 저 2022년 이후로는 맨시티가 첼시 상대로 진 적이 없어요. 무승부도 근근히 중간중간 껴있긴 하지만 승으로만 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별 리그 말고 FA컵이나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맞대결 10연승입니다 지금. 그래서 맨시티를 안 갈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맨시티가 이기면 만승할 것 같아. 이기면 햄무보다는 이기면 만승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알라베스 때 오비에도 알라베스 15비 오비에도 19인데요 오비에도는 제가 안 갑니다. 골을 워낙 못 넣어서. 오비에도 지금 17게임 띄우면서 7골 넣었습니다. 경기당 0.5골도 안 돼요. 0.3에서 4골 정도 된다. 3게임 하면 한 골 넣을까 말까. 한 골 넣는다. 3게임 하면 한 골. 그게 또 반증이 되는 게요. 지금 오비에도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경기 연속 승이 아니야. 승이 아니야. 승도 그렇고 골이 0이야. 7경기 연속 0골. 이런 1군 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7경기 동안 단 한 골을 못 넣는 게 이게 손이 절대 안 가죠. 가봤자 무승부인데 알라베스는 지금 오사수나한테 3대0 지긴 했는데 그래도 알라베스가 홈 성적이 좋아요. 홈 성적이 좋은 편이라 오비에도가 감당이 가능한가 싶어. 그래서 알라베스는 결장자가 수비수에 파라다. 한 명 말고는 다 나가고 오비에도는 이제 론돈 이적 갑니다. 이적으로 가요. 근데 이 친구가 팀 내 골 1등이란 말이야. 두 골이긴 한데 얘 빠지면요 17개에 5골이에요. 이런 뭐 경기당 0.3도 안 돼요. 0.2 0.27 정도 27호 정도 27골 그 정도 25골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7 28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또 론돈까지 이적을 가버리기 때문에 오비에도는 희망이 없다. 저는 오비에도가 이기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알라베스 보는 게 맞지 않나. 당연히 언더 보고 싶고요. 오비에도는 뭐 템백 세우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알라베스 승 가고 햄무 보는 게 햄무냐 마인승이냐 조금 요건데 알라베스도 솔직히 마인승을 가기엔 알라베스가 올 시즌 마인승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엘체 상대로 3대1 저것도 엘체가 레드 받아서 한 거지 아니었으면은 그래서 햄무 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요 대 지로나. 마요 14위 지로나 18위. 저번 시즌 맞대결에는 1승 1패씩 홈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서 마요르카는 지금 리그 치면 4연승 무패고요. 지로나도 최근에 좀 꼼짝꼼짝 거리고 있긴 해요. 지금 아틀레티코한테
3대0 지긴 했지만 소시 잡고 엘체한테 지고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하고 베티스랑 무승부하고 지로나는 그래도 꿈틀은 해요. 근데 마요도 최근 폼이 좋아서 그리고 마요가 홈에서요 1패밖에 없어. 3승 4무 1패로 홈에서 잘 지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서 마요는 다 나오고요. 지로나는 이제 오우나이 미드필더의 오우나이 말고는 다 나와요. 근데 지로나의 오우나이도 중요한 미드필더라 없으면 빈자리가 좀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마요승 보는 게 무승부보다 마요승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로나도 꿈틀하면은 좀 빡센 팀이라 햄무 보는 게 햄무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햄무 파티 햄무 파티. 그다음 인테르 대 볼로냐 거의 다 끝나네요. 40분 넘었네. 인테르 대 볼로냐고요. 인테르는 2위 볼로냐는 7위 가고 있습니다. 인테르 리그 4연승 볼로냐는 최근에 좀 고꾸라지고 있죠. 무패 4연속 승이 없어요. 인테르 가는 게 맞겠죠. 12월 달에 슈퍼컵 만났을 때는 볼로냐가 무승부에서 올라간 걸로 아는데 리그에서는 저번 시즌에 볼로냐가 리드를 하긴 했습니다. 저번 시즌 1승 1무 볼로냐가 리드를 하고 있긴 해요. 인테르가 복수를 충분히 할 만한 볼로냐가 작년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인테르 같은 경우는 다 나오고요. 원래 안 나오는 애들 빼고 다 나와요. 막 보니 둠프라이스 이런 애들 빼고 다 나오고 볼로냐도 원래 안 나오는 키퍼 안 나오고 나머진 다 나오고요. 서로 나올 애들 다 나온다. 그래서 인테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볼로냐가 저번 시즌부터 저번 시즌부터 인테르한테 좀 잘 비벼요. 최근 5경기 맞대결을 보면요 1승 1패 1승 3무 1패입니다. 이렇게 볼로냐가 잘 지지는 않는다. 배당도 좀 이상해요 보니까. 이러면 또 인테를 못 보는데. 저는요 오케이 이러면은 아니다 인테를 보겠습니다. 인테르 마인승을 인테르 햄무를 보고 싶습니다. 오바? 아니다 마인승 보겠습니다. 잘못 말했네요. 인테르 마법을 보겠습니다. 근데 보험 무승부로 갈만은 해. 근데 저는 최근 폼 보고 인테르 보겠습니다. 간단히 있게 정해야 돼. 일단 파생 대 파리 대결이고요. 진짜 파리 대 똥파리. 이 공교로운 맞대결은 처음 만나는 거고요 사실상. 파생 가야겠죠? 파생 거의 한 달 쉬고 경기하는 거라 잘할 것 같습니다. 파리FC는 직전 툴루즈한테 3대0 지는 꼬라지 보면요 갈 수가 없긴 해. 그래서 파리 결장자는 하키미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 공격수의 이강인 허벅지 부상 당했죠 강인이. 은바에 국대 차출 요정도. 그래도 흡이차 있고요 라모스 있고 바르콜라 있고 하니까 미드지는 다 나오고요. 파리FC는 여기도 싹 다 안 나와요. 주전 수비수의 체르기, 그 다음에 세컨 수비수의 트라오레, 그 다음에 주전급 미드의 멜루, 그 다음에 주전 공격수 라인 짝 안 나옵니다. 시몬, 크라소, 케발. 얘네가 다 주전 공격수예요. 이 셋이 사실상.
시몬스, 크라소, 케발. 그래서 다 빠집니다. 중주전 공격수 싹 다 빠져요. 이 세 명이 골 넣은 게요. 다 합치면은 11골 8어시거든요. 파리는 총 21골 넣었어요. 한 골 넣었는데 절반 이상이 이 셋이 넣었단 말이야. 근데 이 셋이 다 국제 차출로 안 나와요.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싹 다 나가요. 그래서 파리 FC는 골을 절대 못 넣을 것 같아. 그래서 파생이 몇 대 몇 하냐, 뭐 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파마웃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파리 FC는 못 가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티코. 소시는 16위, 아틀레티코 4위고요. 저번 시즌 맞대결은 1승 1무로 아틀레티코가 리드를 하고 있어요. 소시가 아틀레티코한테 약해요 원래. 좀 약해서 쉽지 않아 보이죠. 소시가 올 시즌 또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소시는 좀 쉽지 않아 보시죠. 레반테랑도 무승부하고 홈 경기력 0. 오히려 아틀레티코 원정 경기력이 별론 거지 홈 경기력은 0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소시는 아틀레티코도 원정 경기력이 0, 홈에서 무패인데. 예. 그래가지고 소시 같은 경우는 뭐 결장자가 있어도 수벨디아 수비수, 그다음 미드필더 고르차테키 이 정도 경고 누적으로 2명 안 나가고, 아틀레티코는 다 나와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배당 대비 아틀레티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엔이냐 햄무냐 요거가 조금 고민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조금 불안해서. 아틀레티코가 원정에 3승 3무 3패로 뭐 압도하진 않아요. 홈에서는 8승 1무 0패야. 홈에서는 8승 1무 0패. 근데 원정에서는 이렇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햄무 보겠습니다. 햄무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형님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도 오늘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2부 스테이업 보고 싶은 분들 했네요.